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KTV 주간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상재입니다. 드디어 우리 앞에 2017년 정유년 닭띠의 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시는 교민 여러분께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부터 시작된 인도네시아 크리스마스 연휴는 그 다음 날인 26일까지 쉬고요. 다시 일을 조금 하다가 12월 30일부터 1월 2일 오늘까지 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라 하더라도 그저 일상처럼 머스짓에서 기도를 하거나 일을 하기도 하고요.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휴양지로 소풍을 떠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돈이 많은 사람, 무슬림들은 옴노라고 하는 임시 성지순례를 사우디로 떠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카르타를 들고 나는 공항과 고속도로는 정체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자카르타와 반둥을 잇는 고속도로는 일방 통행까지 시도를 하면서 교통 통제를 하려고 했지만 극심한 정체를 빚었고요. 뿌르와카르타에서 찔레유니 그리고 수방과 반둥을 오가는 일반 국도까지 그 정체 현상에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카톨릭을 포함한 전국 대도시의 기독교인들은 크리스마스 예배다, 송구영신 예배다 해서 바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다수 지방 출신 기독교인들은 커다란 짐보따리를 가득 싸들고 아예 자기들의 고향을 찾아 나서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자카르타 공항은 이미 지난달 23일부터 북새통을 이뤘고요. 수라바야나 마카사르, 메단, 꾸빵, 마나도 등도 지방으로 가고 돌아오는 항공편과 선편, 그리고 기차라든지 버스 교통편까지 마째 그 자체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기독교인이든 무슬림이든 차분하게 2017년 새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연시, 금년 연초를 보면 비교적 다른 해와 달리 평온한 가운데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 할 큰 사건, 사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교회에 폭탄이 투척되고 테러범 다수가 사살되거나 체포되는 등 다소 어수선하긴 했지만은 그런 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둥에서 좀 시끄러운 사건이 하나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강경 이슬람 세력들이 반둥공대 안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려는 기독교인들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행사를 외부에서 하지 않고 그 반둥공대에서 하려는 것은 무슨 이유냐? 그런 것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게 맞다고 그들이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부터 금년 인도네시아 휴일에 대해서 금년도 휴일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1월 1일 신정이고요. 구정은 2월 28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방선거가 한 번 있기 때문에 2월 15일에 휴일이 하나 있고요. 비록 달력에는 표기되지 않았지만은 휴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 3월 28일은 힌두교 새해가 되고요. 4월 14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즉 부활절이 되고요. 4월 24일은 이슬람 창시자 무하마드가 메디나에서 메카로 이동한 1438년째 되는 그런 기념일의 하나고요. 5월 1일은 노동절, 5월 11일은 석가탄신일, 5월 25일은 예수님 승천일, 6월 1일은 올해 새로 생긴 건데요. 반차실락 기념일로 이날도 휴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카르타 한인교회 대항 친선 탁구대회가 CBMC 주최로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또 하리라야가 6월 25일이고요. 26일로 이어지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 부아사를 5월 25일부터,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고 6월 23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약 일주일간 하리라야 핑계로 쉴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7월 2일이 돼야만 정상적으로 이들이 출근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그 후 8월 17일이 독립기념일로 이들이 쉬게 되고요. 9월 1일은 이둘 아다라고 해서 염소라든지 양을 잡아다가 희생제를 드리는 희생제의 날이고요. 9월 21일은 이슬람 달력으로 새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2017년 휴무는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우리나라 휴무일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월 27일에서 30일까지는 설날이 되겠고요. 3월 1일은 3.1절, 5월 3일은 석가탄신일인데요. 인도네시아 석가탄신일이 5월 11일이 되니까 약 일주일의 차이가 납니다. 또 5월 5일은 어린이날, 6월 6일은 현충일, 8월 15일은 광복절, 10월 3일은 개천절인데요. 이날부터 6일까지 추석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 12월 20일 대선 예정일이죠. 그러니까 25일 크리스마스가 또 그 뒤에 다가오고요. 그렇게 되면은 2017년 한국의 휴무는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카르타에서 반둥으로 넘어가는 뿌르 발레유니 고속도로 중간쯤에 찌서망이라는 육교가 있는데요. 이 육교가 붕괴 위험에 처해서 경차량만 다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각과 상판 세 군데가 약 50cm 정도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 다리는 자카르타에서 반둥으로 넘어가는 녹차밭을 지난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뿌르와카르타를 지나서 녹차밭을 내려가다 보면은 바로 왼쪽에 긴 철교가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그 육교 정면에 있는 다리가 찌소망 다리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고속도로 수리를 하는 동안 트럭들에 한해서 뿌르와카르타 톨에서 나가가지고 빠달라랑으로 우회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빠달라랑 반둥에서 나갔다가 뿌르와카르타로 톨로 들어가는 그런 유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경찰은 인도네시아산 랍스터를 살아있는 상태로 미일 수출해 보려던 일당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200g이 안 되는 작은 것과 아리벤 랍스터 3만 마리를 몰래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땅그랑 세로뽕에 있는 한 창고에서 산소를 주입하는 등의 그런 기구들을 갖추고 이것들을 보관해 왔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200g 미만의 어린 랍스터라든지 킹크랩 혹은 아리벤 랍스터라든지 킹크랩은 수출을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콤파스 신문이 은빙이라고 하는 튀김을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하고 있다는 상공인의 성공 스토리를 크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린조라고 하는 키가 큰 나무에 있는 그 열매의 하나인데요. 그 열매를 따다가 진익이거나 거기에다 약간 고추 같은 것을 가미해서 튀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서부자와 순다 사람들이 이 열매를 숲 아삼이라고 하는데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 운병이라는 것의 그 맛은 아주 고소해서요, 술안주라든지 간식으로 먹는 한국이나 중동, 아프리카 등지로 많이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먹을 경우에는 통풍이 걸리기 쉽고요.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리 많이 먹지는 않는 그런 열매가 되겠습니다. 연말연시를 기해서 한국 식당에서 적어도 15만 루피아 이상을 줘야 마실 수 있는 이홉들이 한국산 소주 36,400병을 밀수하려던 인도네시아 현지인 2명이 지난 23일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현지인들이 그랬다고 하니까 좀 믿어지지 않는데요. 뭔가 이상하기는 합니다. 하여간 이들은 엘리베이터 부품을 수입하는 PT SNCA사 소속 직원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들은 소주 대신에 엘리베이터 부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소리를 위장해서 수입을 하다가 세관에 적발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류의 소주 밀수 사건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류 수입에 대한 관세가 리터당 44,000 루피아, 그래서 판매자 소비가가 15만 루피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영세한 한국 식당들도 그런 것을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소비자인 우리 교민들도 그런 것을 애써 묵인해 가면서 소주를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잘난 인니를 시청하신 후에 제가 이어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난 인니의 박예지입니다.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잘난 구나와르만에 위치한 댄싱 크랩이라는 곳인데요. 네, 게요리로 유명해서 댄싱 크랩이라고 한답니다. 해산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취향 저격일 것 같은데요. 얼마나 맛있을지 먹어보러 갈게요. 게요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댄싱 크랩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프랜차이즈로 본점은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맛집 검색 1위가 칠리크랩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굳이 싱가포르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인테리어는 넓은 공간에 게와 잘 어울리는 열정적인 레드 컬러를 잘 활용했습니다. Dancing Crab sendiri itu adalah temanya adalah Louisiana Seafood ya jadinya dia. Lebih kepada Singapore style. Semua makanan kita fresh. Dan kita selalu menyajikannya dengan kualitas terbaik agar pengunjung tersebut juga tidak kecewa. 힘 좀 보세요. 제가 지금 주방에 들어와서 얼마나 싱싱한 게를 사용하는지 보러 왔는데요. 엄청 싱싱해 보이시죠? 저기 안에 수족관에서 바로 잡아 올린 건데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이거 보세요. 막 걸어. 안 돼! 수족관에서 막 잡아 올린 게를 찹찹찹 손질해준 다음에 야채와 함께 오븐에 쑥 넣고 잘 익혀줍니다. 게가 익을 동안 팔팔팔 끓는 물에 각종 해산물과 야채를 넣고 먹기 좋게 익을 때까지 삶아줘요. 모든 재료들이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렇게 잘 익으면 전부 다 이 커다란 봉지에 투척, 소스도 투척 하면 끝! Ya mulai dari tempatnya kan lebih cozy lah, lebih nyaman. Terus bahan-bahannya juga fresh ya. Terus cara penyajiannya juga beda. Iya, cara penyajiannya juga beda. Ini saya pakai. 준비된 일회용 앞치마를 펼쳐서 목에 걸고 양쪽 두 끈을 묶어주면 먹방 준비 완료. 네,
여러분, 드디어 먹방 타임인데요. 와, 이렇게 한 상 가득 앞에 놓고 있으니까요, 군침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좀 특별한 게 있는데요. 이 게요리를 이 접시에다 넣어서 먹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바로 식탁에 부어서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이 게요리 말고도 여기 갈릭 누들도 있고 또 번도 있습니다. 이 빵 소스에 찍어 먹는 빵이고요. 또 싱가포르랑 말레이시아에서 유명한 시푸드 락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먹어볼게요. 특유의 코코넛 향이 들어가서 제 입에는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싱가포르랑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즐겨 먹는 국수의 하나입니다. 먹어볼게요. 네, 드디어 에피타이저를 먹어보고요. 메인 요리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와, 대박이다. 게요리만 게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 게요리에는요, 홍합부터 새우, 그리고 옥수수, 소세지, 감자, 조개,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네요. 아, 당근도 있습니다. 네, 야채와 이렇게 게요리를 즐겨 먹는 요리인 것 같은데요. 진짜 맛있을 것 같죠? 한번 먹어볼게요. 가장 좋아하는 부위인 집게발을 찾아서 한 입 쏙. 어찌나 통통하던지 매운 소스와 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냥 식빵을 버터에 굽기만 한 건데도 이렇게 맛있습니다. 역시 게요리에는 빵이 빠질 수 없죠. 맛있다. 네, 메인이 게요리긴 하지만요, 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맛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게의 싱싱함은 물론이고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한번 오셔서 게요리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전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맛있는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란잘란. 지난주 보고르 지역에서 대규모 고추 농사를 지으려고 하던 중국인 4명을 강제 출국시킨 사건 이후에 인도네시아 이슬람 사회에선 앞으로 중국인 노동자 1천만 명이 인도네시아로 몰려올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또 새로 나온 화폐에 붉은 공산당 갈고리와 별이 그려진 상징이 들어있다고 하는 소문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상에서는 마치 그런 소문들이 진짜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소문의 진위에 대해서 FPI와 같은 강경 이슬람 단체들은 조코위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줄키플리 하산 엠펠 의장은 도대체 중국인 노동자가 1,000만 명이나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소문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하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보고르 교통경찰은 자동차나 버스 운전수들이 원래 자동차에 장착된 경적소리인 빵빵하는 소리를 내지 않고요. 또롤레 하는 경적 소리를 내게 되면 단속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차 운전사들이나 행인들이 이런 소리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표준 타이어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또 강한 헤드라이트를 바꿔 낀 차량들도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조치죠. 그렇지만 최근 인도네시아 차들은 또롤렛 하는 크락션 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소리만 내지 말고 또 하나의 다른 목소리를 내줄 순 없느냐고 하는 정치 사회적인 국민들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틀 속에서 벗어나 보려는 요즘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의 욕구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또롤렛 하고 외쳐대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또롤렛 하는 소리를 들려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발표만 믿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소리를 좀 들려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젊은이들 목소리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말연시를 기해서 채소값이 크게 뛰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짜바의 고추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키로당 8만 루피아 정도까지 올랐다고 해서 야단이었는데요. 이제는 그게 10만 루피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킬로그램당 1000루피아에 공급되는 양배추가 지금은 6000루피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채소값이 뛰는 것은 우선 공급이 달리기 때문이라고 간단히 볼 수 있죠. 연말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는 있는데 채소의 작황은 아주 나쁘니까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채소값 폭등 현상은 1월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1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외국인 노동자 인도네시아 이주 문제는 양자간, 그러니까 양국 간 혹은 다자간 외교 해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성 기자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여기저기서 적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약 7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600여 명이 불법 노동 허가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중국 노동자들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전체 인도네시아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2만 1271명이나 되는 데다가 지금도 250여 명이 불법 노동자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교적 조용히 크리스마스를 보내던 자카르타는 플로마스 지역의 한 주택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해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7일 아침인데요. 총과 칼을 든 4명의 괴한이 갑자기 플로마스에 있는 한 가정집으로 쳐들어와서 집안에 있던 가장, 그 집 주인과 자녀 4명, 운전수 2명까지 그 자리에서 죽였다고 하는 끔찍한 살인사건의 하나입니다. 또한 이들은 부인과 자녀 3명 그리고 가정부 2명까지 치명상을 입히고 그 비좁은 화장실, 좁은 화장실에 5명과 그 시체를 가둬놓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집안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서 이들 중 2명을 사살했고요. 1명을 생포했는데 나머지 1명은 아직도 도망간 상태에 있어서 추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이 작전과 SAR, 즉 인명구조 활동에 사용되는 AW101 헬리콥터를 구매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조코위 대통령은 헬리콥터의 구매를 전격 취소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만드는 헬기로 대체하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이유죠. 이런 이유를 들어서 헬기 구매 취소 결정을 내린 조코위 대통령은 국방부의 군장비 구매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조금이라도 위법 사실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헬기 구매와 관련해서 뭔가 대통령과 국방부 아니면은 공군 측과 아주 엇박자를 내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전 자바 섬으로 출발하는 노선 버스들은 동부 자카르타에 있는 플로그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스마랑이나 수라바야 등으로 나가는 모든 지방 노선 버스는 플로그방 종합버스 터미널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방 버스가 플로가둥 종합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했는데 그것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현대식 시설을 갖춘 플로그방 종합버스 터미널로 이동을 해서 오퍼레이션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자바 버스가 버카시와 인접한 플로그방 터미널로 이사를 가게 되면은 자카르타와 버카시를 잇는 2층 플라잉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동부 자카르타 지역의 교통 체증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해설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2017년 새해부터는 알차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